반갑습니다. 공시를 사전 알려드리는 남자 조준입니다. 자, 오늘 또 삼성전자가 오늘 5% 가까이 좀 상승을 해줬다가 눌려주면서 지금 1%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대 낙폭으로 있는 상승인가 아니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상승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호재 소식과 더불어서 제가 좀 악직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적인 부분까지 수급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엄지 모양 따봉 버튼 있을 거예요. 요거 좋아요 버튼이거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납니다. 한 번씩 부탁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요 선을 쭉 이렇게 단기적으로 선을 그어보게 되면 어때요?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뚫어준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생면선이거든요. 이 생면선 일단 돌파해줬고요. 5일선과 11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확하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1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5일선과 11선을 오늘이나 내일 뚫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여부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기술적인 부분만 봐서 일단 먼저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분봉 차트를 봤을 때요. 일단 60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다시 한 번 더 올려려고 해준 모습, 바닥에서 찍고 다시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디를 이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느냐, 60선에서 지금 현재 계속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얘가 다시 한번 일봉상에서 추세 전환 되려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구름점 위로 이렇게 올라와줘도 되고요. 60분봉을 넘어서줘야 됩니다. 이 60분봉에서 60선, 이거를 60분봉, 녹색깔 보이죠? 지금 보면은 파란 색깔이 5분봉, 10분봉, 20분봉, 60분봉인데요. 지금 이 녹색깔, 이 60분봉 선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60과 요 구간만 우리가 좀 지지받아주면서 단단하게 자리 만들어 간다면요, 상방 추세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이 시작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조금 객관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일봉 차트에서 60선까지는 조금 내려와 주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뭡니까? 디램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디램 가격이 올라가야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왜요? HBM을 공급을 하는데 이 HBM 뭘로 만듭니까? 디램으로 만들잖아요.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마진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인하하기가 조금 더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팽팽하다. 동결이 될 것 같다라는 게 42%, 인하가 될 것 같다라는 게 57.8%에서 동결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게 57.8%로 어제보다는 한 4% 정도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A의 거품이 조금 예상 밖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금리 인하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게 아니라 수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아직까지는 본인들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차트가 여도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 지수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원달러 환율 차트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가 다시 힘을 내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런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현재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정리는 이렇게 끝내볼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미국의 신용카드 시장에 진출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용카드 진출하게 되면 애플과의 승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을. 현재 상황이 삼성전자, 삼성페이가 국내에서는 1등이지만 미국에서는 애플페이가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클레스인가요? 바클레스와 제휴해서 비자카드 결제망을 좀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다양한 이런 고수익의 예금 계좌, 디지털 선불 계좌, 후불 결제 상품, 이러한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금융 혜택을 통해 가지고 TV, 휴대전화,
가전제품, 이 자사제품의 판매량과 소비자 충성도를 조금 더 높이겠다라는 삼성의 전략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애플이 삼성에게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빅테크 기업이다라고 하지만요. 어쨌든 삼성페이가 애플페이보다는 조금 더 점유율이 많은 건 대한민국에선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청 편합니다. 이 페이가 되고 안 되고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저도 원래 아이폰을 쓰다가 폴드 7을 바꿨거든요. 근데 저는 페이를 처음 써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카드와 지갑을 들고 다니는 이런 번거로움, 그 번거로움을 이제 삼성이 페이로서 해결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페이 시장을 조금 더 늘리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호재 소식인 건 맞고요. 그리고 블랙엘, 엔비디아의 블랙엘 수요가 현재 이제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웨이퍼 추가 주문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지금 블랙 수요 급증에 중국의 제재가 조금 나와 있잖아요. 원래 90% 이상에서 점유율이 0%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게 그 대만의 TSMC의 웨이퍼 추가 주문을 요청했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중국의 수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블랙엘, 이 블랙엘의 주요 시장이요. 현재 전 세계에서 AI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블랙엘의 주요 시장은요. 중국이 아니에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큰 손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들 기업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이죠. 이 AI 경쟁을 위해서 수천억 수조원 투자를 하면서 블랙엘을 선점하려 하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엘 같은 최고 성능 칩은 원천적으로 중국에다가 판매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 소식으로 삼성전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거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받았는데 요거를 돌릴 인재와 전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걱정해서 쓴 내용인 것 같아요. 걱정해서. 근데 여기에는 조금 반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인재 수요에 대한 반박, 시간적 여유와 자발적 투자를 해소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공계 전문가의 해외 유출과 낮은 처리 좀 지적을 하는 거지만요. 단기적인 현상이고 자생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재 육성에는요. 일단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 내용은요. 지금 당장이잖아요. 당장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랑 목표도 없이 그냥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나는 준비가 완료되면은 그때 하겠다랑 일단 실행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이 목표로 향하는 것들을 일단 이뤄 나가면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지금 GPU 6만 장을 우선 공급하면서 인재를 늘리면요. GPU 26만 장 공급하기 전에 인재 늘린 거는 아예 방향성이 달라요. 일단 우리가 목표가 생겼잖아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젠 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인재를 늘리고 전력도 늘려야겠죠. 그런데 26만 장을 받았는데 인재도 전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건요. 이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재 육성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공급은요. 언제까지예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즉 내일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이상 충분히 인재 양성 유치 기간이 있습니다. 정부의 멀티칩 정책이나 대학 같은 민간의 노력이 이 기간 안에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간의 억대 연봉, 자발적인 투자가 있는데 LG AI 대학원 사례를 보시면요, GA 대학원, LG가 사내에서 직접 대학원을 설립을 하고 공식 학위를 부여하면서 AI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한 기업 차원의 이제 처우 개선과 연구기관 이제 제공, 강력한 그런 거예요. GPU 26만 장이 풀리면서 AI 연구 생태가 급속도로 커질 것이고 경쟁이 심화돼서 우수 인재에 대한 민간 기업의 처우는요 자연스럽게 해외 수준에 가깝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GPU의 선점 효과가 인재 유치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GPU 부족. 지금까지는 뭐가 부족했어요?
GPU 부족 현상 때문에 인재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러니까 GPU 부족은요, 연구자를 해외로 떠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GPU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이 연구를 하고 싶은 연구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이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이제는 갖춰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6만 장이라는 대규모 고성능 이제 인구 인프라 확보가 오히려 해외에 있는 한국인 인재와 외국인 인재를 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왜요? 어느 나라도 GPU 26만 장을 확보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GPU의 공급 부족이 인지가 돼서 이제 연구자들이 해외에 떠났지만요. 반대로 해외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력 부족에 대한 반박도 제가 좀 해볼 거예요. 이게 자꾸 뭐 의원이 뭐 전력 부족, A의 전력 부족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매미 소리를 자꾸 냅니다. 매미도 아니면서 맴맹거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게? 미래 에너지 기술과 운용 효율화를 통해서 이 전력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SMR이에요. 이번에 SMR을 국가 전력 산업으로 뺐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믹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재생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저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SMR도 활용을 할 건데 지금 당장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재생에너지니까 재생에너지와 기존에 있는 원전을 같이 사용을 하면서 혹은 이 재생에너지로 활용을 하면서 점차 원전과 SMR을 늘려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후에 2030년까지 우리가 있는 원전, 지금 있는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PU를 돌릴까요? 아니라는 거죠. 좀 멀리 바라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필수이긴 하지만요. 지금 당장 SMR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전력을 돌려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자꾸 원전이랑 SMR만 보고 있냐고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 중국의 링롱 1호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링롱 1호 다들 아시죠? 어디 갔죠? 링롱 1호가요. 그 시운전이랑 이제 글로벌 SMR 경쟁 심화 한국 정부가 결국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정하고 있고 SMR 도입을 가속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책적 압력으로 이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정부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GPU가 클라우드 활용 요걸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사에서 언급된 이 GPU 중에서 일부는요. RTX라고 해서 6000 시리즈 기업용 하인드급이 아닌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PU 26만 장 개별 기업이나 연구소가 모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기관이 공동 활용하게 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별 기관이 자체 가동하는 이것보다 전력 수급과 이제 발열 관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비용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소모에 대한 차세대 칩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2030년까지 단기적으로 공급되면서 GPU는 현재 모델보다 연산 성능 대비 전력 효율이 훨씬 더 개선될 칩을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26만 장이 들어와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전체 전력 소모량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 너무나도 걱정이 된다. 26만 장은 호재지만 이걸 다 수혈할 수 있는 인재나 전력 인프라가 될까? 이 부분에서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더한 플러스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더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요. 제가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장중의 흐름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장중의 흐름. 먼저 오늘 장시작을 한 거 보면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 살짝 밀렸지만 그냥 막판까지 좀 땡기다가 다시 눌렸죠.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밀렸지만 장 막판까지도 장 막판에는 매수를 땡겼습니다. 위쪽으로. 그쵸? 상방으로. 자, SK하이닉스 좀 볼게요. SK하이닉스를 보면 지금 구간에서 어때요? 장 초반에 땡긴 건 동일하나 어때요? 장 막판을 갈수록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자, 여기서 좀 갈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다시 위쪽으로 틀었고요. 하이닉스는 밑쪽으로 틀면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시 조금 틀어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보시면 하이닉스 현재 차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는 위쪽으로 틀어서 마무리가 되려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밑에 틀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전고점 대비해서.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려 있다? 많이 밀려 있지 않죠. SK하이닉스는 이제 많이 밀려 있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건 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에서 차익 시장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0만 원대에서 뭐예요?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운 이 매물대가 있다.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과 전고점에서 차익 시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시간이 나왔다는 걸 일단 받아줄 매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고점 구간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전고점 구간을 돌렸거든요. 전고점 자리 매물 썰려있는 10만 원 구간을 돌린 이후에 머리 들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탄력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5%가량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2% 이상 올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1%가 조금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장기적인 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11월 13일에 옵션 만기가 있죠. 좀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요, 외국인들이 현물은 안 사요. 현물은 안 산다. 근데 뭘 사요? 지수 선물은 사요. 이건 뭐냐면 지수 선물을 사게 되면은 전체적인 증시에 뭐가 들어온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쵸? 종목을 골고루 사는 거거든요. 보통은 지수에 베팅을 할 때는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려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얘네들이, 외인들이. 근데 지금 선물에 베팅을 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공격적으로 매수하지 않았다는 건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뭐예요? 반도체에 대한 이 눈치 보기 장사가 분명히 있다. 반도체가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긴 해요. 현재 구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 부분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기사 하나 좀 보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거 뭐였죠? 엔비디아 블랙의 수요 급증, 젠슨항 TSMC 웨이퍼 추가 주문했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 기자들과 만나 블랙에 적용한 그래픽 장치 GPU에 대한 매우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자, 보게 되면요, GPU를 생산을 하지만 중앙처리 장치, CPU, 네트워크 장비, 이 스위치도 만들기 때문에 블랙과 이제 관련된 칩이 매우 많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TSMC에서 구매하는 웨이퍼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TSMC가 웨이퍼 지원에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죠. 자, 여기서 보면 TSMC 회장도요, 기자들이 황희 웨이퍼를 추가 요청했다라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사항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내용이고요. 황 CEO는요, 또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로테크놀로지에서 최첨단 칩 샘플을 받았다고 밝혔죠. 메모리 공급 부족에 대해 염려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요, 사업의 성장 시기에는 다른 것들의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메모리 제조사 세 곳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확충했다라는 이제 말을 했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수요가 아직도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시작점이다. 출발점이다. 뭐 매물 수요가 많다라는 건 주가가 부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특징을 하나 아셔야 되는 게요, 반도체는요 보통 6개월에서 선행하거든요. 6개월 선행한다. 지금 삼성전자 이런 주가 흐름은 삼성전자 앞으로 6개월 동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선행된 주가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4, 4분기나 1, 4분기까지도 삼성은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이 실적 발표 이게 뭐예요? 컨퍼런스 콜, 컨콜이죠.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미래와 그리고 매물 수요,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떨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들이 뭐예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자, SK하이닉스 보면 뭐예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메모리 가격 급등을 했을 때 삼성전자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결과적으로 가전제품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가전제품 뭐가 들어가죠?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겠고, 매물 가격이 뭐예요? 수익성. 삼성전자 공급자가 수요보다 우위가 된 이런 위치에서 가격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늘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늘리면 수요가 일정해지면서
가격은 유지가 되겠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반도체 기업들이 뭐 하고 있어요? DRAM, DDR4 증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격이 지금 깡패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설이 되면 가격 떨어지겠죠. 굳이 증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그렇죠?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 구간에서 계속 이 DRAM 가격에 대한 수요가 각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자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GPU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메모리 부족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11월 19일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점으로 주가 변동 또 생길 것 같은데 일단 전체 증시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요. 삼성전자가 현 구간에서 조정을 한번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힘이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전 어떻게 돼요? 내년 1, 4분기가 아니라 2, 4분기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요? 삼성전자 발주, 파운드리 추가 수주, DRAM 가격 상승.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 크게 나쁜 시장은 환경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현 구간 삼성전자 굳이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관점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 매수하기엔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요.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이나 보유에 대한 관점 뭐요?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삼성전자 내가 걱정된다고 하시면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들고 있는 것만 가져가시고 대신에 내가 신규 진입했다고 한다면요. 이건 매수 타이밍 일단 잡는 게 맞아요. 지금 저는 무조건 9만 원대 중후반, 10만 원대 초반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반도체는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는 6개월에서 12개월은 가죠. 이제 반도체 5개월 갔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7개월은 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앞으로 더 강한 상승 나왔을 때 제대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수익을 얻어가려면 지금 조정 나왔을 때 용기를 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민이 된다. 분명 매도 고민되신 분들 있으실 거고 매수 고민되신 분들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된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린 편이고요. 매수는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 타이밍 잡기 나쁘지 않다 정도까지로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 기운 내서 좋은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공시를 사전에 읽어드리는 남자 공시남 조준이었습니다.